양손을 들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 손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20대, 30대, 40대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6시간 이내에는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병원 신경과의 정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가 졸지에 중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뇌졸중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마비입니다.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양손을 들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 손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는 정도는 아예 들 수 없는 거에서부터 들 수는 있지만 약간 떨어지는 정도까지 다양할 수 있겠죠. 젓가락질을 못한다든지 글씨를 못 쓴다든지 힘이 조금만 빠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면마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다든지 이 해보세요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비대칭이 되는 현상, 바람 넣어보세요 했을 때 한쪽에서만 바람이 새는 현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혀도 마비가 될 수 있어요. 혀를 내밀어 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혀에 마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저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쪽 얼굴은 감각이 있는데 반대쪽 얼굴은 무슨 마취 주사 맞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증상인 건데요. 이렇게 무슨 아수라백격처럼 얼굴이 반 나눠져서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 장애가 있겠네요. 말이 어눌하다든지 못 알아듣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시가 보인다든지 눈을 움직이는 것도 뇌에 어떤 신경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눈이 같은 축을 따라서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못하는 어떤 조건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응급질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일단 막혔다는 뜻은 그 뇌 조직에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뇌 조직은 비가역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길어도 6시간 이내에는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신경학적인 이상은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러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면 질식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옆으로 눕혀서 질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병입니다. 45세부터 55세 생기는 뇌졸중이 1이라고 하면은 55세에서 65세 사이는 2배, 그 이후에는 4배, 8배, 16배 이런 식으로 노령화 될수록 뇌혈관 질환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연령뿐만 아니라 남자라는 것만 가지고도 여자보다 한 50%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졸중 발생을 5배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 3배쯤, 고지혈증은 한 2배쯤. 이 모든 것이 곱셈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고 당뇨 있고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30배지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병력이 있으면 내가 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50%쯤 올라갑니다. 50%나 올라간다고요? 생각할 수 있지만 고혈압이 있으면 500%가 증가된다고 그랬잖아요. 고혈압이 훨씬 더 중요한 병인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기 의사가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뭐 걸어다니고 이런 게 운동이 아니고요. 숨이 차의 운동입니다. 이 정도 숨이 차는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하는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이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것을 먹고 혈관이 건강해질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짜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짜게 먹으면 이제 고혈압이 되거든요. 고혈압이 되면 동맥경화증이 더 빨라지고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빨리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시간 이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오시면은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이죠. 피떡을 녹여낼 수 있는 혈전용해제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을 사용해서 그 막힌 혈전을 녹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제 경험에 저희 병원 환자들의 90%는 거의 멀쩡한 상태로 퇴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멀쩡한 상태라는 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의 대소변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10%는 그렇게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요양원이나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치료는 6시간 이내에 오셔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 이유가 되면은 항혈소판제라고 하는데요. 피를 덜 굳게 만든다는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하고 관련 있는 두통
두통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두통이 뇌혈관 질환과 크게 관련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뇌졸중의 확률이 2배씩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대, 30대, 40대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뇌의 상당 부분은 그 자리가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뇌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젊어서부터 점점 누적된 어떤 혈관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상이 오늘 생겼다고 해서 오늘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건강검진을 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병이 있다면 적절히 잘 치료하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